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남역 주변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미남 교차로 인근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미남역 8번 출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3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저기 정면에 위치한 곳이 미남 로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위치한 곳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기서 좌측편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만덕터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덕터널 넘어가면 북구 만덕동 덕천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진하면 대규모로 재개발이 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나오고, 우회전하면은 동네역이 나옵니다. 우리 동네역 상권 다들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쭉 가면은 사직도, 사직 아시아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둘러볼 곳이 아파트 보러 온 게 아니고요. 아파트 지어질 만한 부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뜯겨있는 효성 해린턴 부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 해린턴 바로 맞은편에 쌍용 플래티넘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쯤 가봤을 만한 금강 예식장 부지, 거기에도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에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서 동네 럭키 아파트 그 사이에 보면 사이길 상권이 있거든요. 항아리 상권 중에 굉장히 강력한 상권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아리 상권을 왜 보냐면, 예전에 제가 코로나 때 유튜브 찍은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상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뀐 이유가 음주 가무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놀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주 가무를 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10시, 11시만 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아주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가족 단위, 자주자주 이용하는 고정 수요 인근으로 해서 상권이 더욱 강력해질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상권뿐만 아니죠. 경제부터 일상을 싹 다 바꿔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2인 1조로 다녔던 시절,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프라인의 상점의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번 중에 5번 갈 걸 한두 번 간다든지 10만원 쓸 걸 2만원 밖에 안 쓴다는 거죠. 왜냐? 2명에서 밖에 못 가니까. 여럿이 가야 짠짠 하면서 술도 많이 시키고 음식도 많이 먹고 훨씬 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건데, 단 둘이, 오로지 둘이밖에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이 굉장히 급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객 의존 상권들 있죠. 그런 데는 완전 다 문 닫았죠. 남포동이라든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옷도 못 입어봤어요. 그래서 패션 거리가 완전 다 죽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놀러 못 오고, 면세점, 호텔, 관광지 이런 거 다 죽었죠. 그렇게 되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용을 못 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유튜버라든지 넷플릭스, 배달 앱, 라이브 커머스. 대기업들 보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정리하고 축소하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꾸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달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사업성이 바뀌었죠, 완전. 그리고 재택근무도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재택근무 되면은 어디에서 소비를 할까요? 일자리 주변에서 소비보다는 집 근처에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더워서 그늘 가서 해야 되겠다. 와,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동네 상권, 소규모 상권, 슬세권, 슬리퍼 상권 있죠. 이런 곳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됐고, 기존에 탄탄한 상권들 있죠. 서면 중심가라든지 또 있습니까? 남포동 중심가, 이런 대형 상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폐업률도 높아졌고 소상공인들 문도 많이 닫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로 가다가 최근에 남포동을 갔는데 생각보다 회복률이 더딥니다. 온라인 시장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 기업들도 인정하고 큰 건물들, 마트, 부지 전부 다 팔고 온라인으로 바꾸고 소규모 점포로 점점 바꾸고 있는 추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남천동의 푸드앤마트 이런 거 있죠. 조그만한 거, GS 프레쉬 이런 것들이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된 효과가 바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업종 전환도 많이 되고 소형 방식이죠. 무인 공유,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상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동네 상권으로 다시 우르르 들어왔고요. 근데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포 사이길에서 점점 뻗어져가는 놀이터 상권이라든지 더 멀리 확장되고 늘어나는 상권에 들어가서 물린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똑같죠.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는 미래를 잘 예측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상권들처럼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권이 앞으로는 강세일 거다. 저도 그래요. 고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거든요. 와이프랑 제가 두 식구니까 소비를 한 번 갔을 때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이면 10만 원이죠. 그리고 배달을 한 2번 정도 시켜 먹거든요. 또 한 4, 5만 원 돼요.
그러니까 커피값부터 음식, 외식 전부 다 저희 집 주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거 인근의 상권에서 매출이 더 좋아질 거고, 매출이 더 좋아지면은 임대료가 올라갈 거고, 마지막에는 매매가 상승까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그런 걸 더 많이 빠르게 부추기고 밀어 올렸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았던 사람들은 주택 주변에 건물을 매입해서 개조해서 임대료를 높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건물을 하나 들고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코로나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볼 건데, 제가 위치한 곳이 8번 출구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업지 라인들이에요. 지금 막 건물들이 뜯겨져 있죠. 그런데 여기 건물 하나, 옆에 건물 하나는 안 뜯겼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행사에서 매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효성 해링턴 2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좌측에 보면 여기 효성 해링턴 1 입주되어 있죠. 84가 지금 한 6, 7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지 역세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아파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낮은 층의 주택가였어요. 저 뒤에 저런 거 주택가였는데 상업지고, 그 다음에 2005년도, 2011년도 두 번에 나뉘어서 3호선과 4호선이 들어오니까 입지가 갑자기 좋아졌죠. 원래는 만덕터널 밑에 주택가였는데 역 두 개가 들어오니까 더블 역세권이 된 겁니다. 그러자 사업성이 나오는 이런 좋은 땅의 건물들 누군가는 매입해서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동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해서 고가에 세팅해서 매도를 내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참여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주변에 상권의 바뀜에 일조한 곳도 바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런 데에도 지금 뭔가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미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철거까지 된 상태입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맞죠? 아마 효성에서는 이런 곳까지 다 매입을 하고 싶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건물주분들이 배짱을 튕겨서 매입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주변으로 해서 한 3덩거리 남아 있습니다. 저거 힘찬병원 저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빨간 건물 하나, 그 다음에 빨간 건물 옆에 건물 하나, 총 3개의 건물은 매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안 할까? 두 가지죠. PF 대출, 아무래도 지금 분양 시장도 안 좋고 분양해도 비싸게 못 받기 때문에 건설사도 이자를 내면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을 매입하고는 싶은데 건물주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을 철거해 버려 가지고 동네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변을 이렇게 다 철거해 버리고 쓰레기도 막 지금 난리거든요. 냄새나고 심적으로 약간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팔아버릴까? 지금 물건 나와 있더라고요. 뭐 6,600, 뭐 6천만 원대 몇 개 나와 있던데 그냥 팔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분양을 좀 더 비싸게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일단 부지는 매입했기 때문에 건물은 짓기는 지을 겁니다. 만약에 돈이 없고 힘들다 그러면은 일군 기업에서 또 매입해서 지어버리겠죠. 아무튼 이렇게 철거가 됐다는 거는 곧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유흥 라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빨간 집 아시죠? 지금은 완전 다 없어졌는데 요 주변으로 해서 다 빨간 집, 유흥이 몰려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철거되고 지금은 높은 아파트 지어질 예정 부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효성 해링턴 2가 들어오면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광해병원도 있는데 광해병원 인근으로 해서 원래 모텔 여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몇 개 아직 남아는 있죠. 왜냐면 여기 바로 건너편에 보면 반도건설에서 지금 반도 유보라 아파트를 예전에 지었는데 2001년에 원래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 부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노포동으로 이전하고 반도건설에서 그걸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상권의 패러다임이 또 한번 바뀌게 된 거죠. 보통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기차역 주변에는 유락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등포를 가봐도 영등포역 바로 맞은편에 집창촌 시설들이 일부 있거든요. 여기도 그랬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능 자체를 상실하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오페라, 오피스텔이죠. 이런 것도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주복일 겁니다. 공사 안내문이 있네요. 아,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대심도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대심도가 만덕에서 센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원래는 1시간 걸렸던 거리가 이제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호재죠. 만덕 사람들도 센텀으로 오기 쉽고 특히나 센텀 사람들은 김해 공항으로 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이것도 매입 못했네. 이것도 아마 물건으로 나와 있나 매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디스코를 봐야 되겠죠. 디스코를 켜서
이게 이제 제가 매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입됐네요. 24억 1,400, 37억 5천에서 더 싸게 거래가 됐네. 법인에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도 이제 뜯길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아마 아파트 쪽에서 매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효성 들어오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또 쌍용건설에서도 매입을 한 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엄청나네요. 아파트 지으면은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저 뒤쪽에 럭키 쪽에 보면 항아리 상권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은 이제 미남역 뒤에도 상권이 일부 있고요. 예전에 도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부산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양정도 최근에 바뀌었고 금정구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제일 많이 바뀔 곳이 또 북항이 될 수도 있고요. 신도시는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끝났거든요. 일광 외곽지 마지막으로 개발했는데 한 코스 더 가면 좌천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장안지구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가 있는데 원래는 개발 못합니다. 원래 역 주변은 철도가 산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산 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부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부산 시대가 열린다 해도 개발을 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뭔가 이용하기까지는 최소 2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일광신도시도 보면 입주를 언제 했지? 한 5년 됐나? 5년 됐는데 아직 상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시리아도 보면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양산이나 이런 데에도 텅텅 비어 있는데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상가들 있죠. 그런 데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지도 에코가 막 들어오죠. 당분간은 그 주변의 상가는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됐다 한들 임차인이 절대 안 들어올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국제 신도시 가서 이용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상권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경매 넘어가서 유찰이 한 6번 된다. 그러면 그때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데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대로. 지금 제가 아까 효성 해링턴에서 바로 건너왔습니다. 이런 데가 예전에 다 빨간 집이었죠. 유흥, 집창촌 라인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뜯기고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긴 아닐 거예요. 저기 뒤쪽이 개발될 겁니다. 이미 매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디스코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성상가시장, 뒤에 럭키 아파트 있고 금성상가시장입니다. 금성사, 예전에 럭키가 금성사였던 거 아시죠? LG의 예전 브랜드가 금성사였습니다. 전자제품 제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기가 럭키 아파트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0년 됐나? 40년 지났고, 그래서 주변에 금성시장이라든지 요 시장 상권, 일부 상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런 데가 다 없어지고 주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도 여관이었네요. 여관. 이런 곳들이 지금 다 뜯길 예정이다. 아마 여기는 아니고 저 위쪽일 겁니다. 야, 이 좋은 자리에 참 아직까지 이대로 남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오래된 여관이다. 와,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저 우측편으로는 다 매매가 끝났네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다 팔렸다 그 말이네요. 이주하기 직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는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가라. 그래서 일부 이주를 하고 있고 여기를 쌍용건설에서 매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후돼 있네. 이런 데는 진짜 해야 된다, 맞죠? 이 좋은 자리에. 원래는 안 좋은 자리였죠. 안 좋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 거죠. 거기서 바로 앞에 동네아가 비싸게 쳐주니까 건설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매입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밀리기 직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펜스 쳐져 있네. 이거는 혹시 뭐 들어와요? 이 좌측에 여기는 뭐 들어와요? 거기 뭐 저 공사장인갑대.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전기 다 뜯어갔네, 전기를. 곧 밀리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살아도 역 주변, 비싼 아파트 주변의 주택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상업지 주택을 사는 게 좋고요. 어머니도 여기 거주하고 계시나 봐요? 할머니가 살아. 할머니 살 놀러 온다니까. 이사 나가라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언제까지. 그런갑대. 이런 데 다 이사가 없지. 네, 건강하세요. 이야, 저런 거. 극과 극 아닙니까? 여기는 촌집이 있는데 저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에는 촌집, 저기는 고가 아파트. 반대로 저기 고가 아파트를 여기에 지으면은 분양이 가능하다. 물론 레미안 아이파크처럼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 금액만큼 분양은 어렵겠지만 충분히 분양성은 있다는 거죠. 주차장 부지도 엄청 좋네. 이거 구청 거구나. 구청 거네. 국가에서 딱 좋은 자리를 매매해놨네요. 구청 자리와 저기 파출소 자리, 또 이런 게 뜯길 예정입니다. 이미 매매가 끝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동산 디스코로 보면 다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역세권의 상업지, 그러니까 남천동도 더샵이 들어오고 미남역 주변에도 지금 딱 보면 지도가 상업지 쪽만 거래가 다 됐습니다.
주거지는 거래가 안 됐어요. 주거지는 재개발 형식으로, 국가에서 하는 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됐고, 민간에서 개발하는 형식들은 대부분은 상업지에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아까 저 뒤에 원룸 같은 거 보셨죠? 뭐 하여튼 저런 거, 원룸 무슨 빌 있었잖아요. 원룸을 사더라도 역 주변에 원룸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역 주변에 원룸을 사더라도 주변으로 용적률 사용이 덜 된 주변의 역 건물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런 데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대부분은 잘 모르니까 예전에 개금에 있죠. 백병원 바로 밑에 보면 원룸촌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룸촌이 대부분 수요가 직장인, 그 다음에 백병원의 의과대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백병원이 이전할 일은 없지만은 이제 의과대생 수요 빼고는 따로 없다는 거죠.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점점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결국 원룸도 나눠 먹기가 되고 구축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인을 구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건축비는 올라가고 사업성은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역 주변에 만약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시행사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오피스텔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놔도 되고. 백병원 밑에는 상업지가 아니고 주거지거든요. 그래서 뭐 숙박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데는 뭐 숙박으로 돌려도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누구한테 팔 건가, 미래에 대한 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런 데도 영양탕집 이런 건데 누가 개인이 사주겠습니까? 이런 거 개인이 절대 안 사줄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시기가 오고 적정한 딜이 오면 팔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바로 맞은편인데 여기에 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뭐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상업지니까. 그리고 참고로 시장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데 상권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곳 있죠. 그리고 나이 많으신 할머님들이 밀집되어 있는 저런 시장들은 건들면 큰일 납니다. 본인이 예전부터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명도나 이런 상황도 힘들고 다소 협의 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저는 금강예식장 부지 한번 가서 보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여기 펜스 쳐놨는데 일단 공사는 멈춰 있습니다. 땅만 지금 다져 놓은 상태고, 여기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단지, 밑에가 동네 럭키 아파트, 그 다음에 위에가 2단지, 그리고 2단지 바로 옆에 금강 예식장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결혼식 보러 가봤을 만한 그런 위치죠. 굉장히 오래됐고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팔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네판이 완전 바뀐다 맞죠? 전부 다 주거로 바뀌고 있고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소득 수준 좋아지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주변의 상권의 장사도 예전보다는 잘 될 거고, 왜냐하면 돈을 더 쓸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더 이루어진다는 거는 임차인 사장님께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그냥 재개발 되구나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살던 어르신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변에 한번 바람을 불 수 있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재개발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거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겠죠. 여기가 예전에 채선당 아시죠?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이게 평수가 200평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진짜 땅이 좋다. 왜냐면 건물을 낮게 짓고 주차장을 뽑고 가족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코너 자리에 더블 역세권의 주변에 동네야 재개발도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충분히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좀 공실이 있네. 공실이 있어도 이런 거는 언젠가는 다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다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고 이미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병원 위주로 딱 병원 자리네. 소아과, 한의원, 약국, 정형외과, 청소년과, 발달증진센터, 학원 다 들어와 있네요. 주변에 인구들이 더 들어오면 이런 데 이용객들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가 금강예식장 자리입니다. 부지가 와 진짜 크네. 딱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금강예식장 자리가 1663평이네요. 법인으로 되어 있네. 와우. 거의 1500평 이상. 상업지 1500평. 근데 보면 노란색 섞여 있다 맞죠? 주거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 분포도가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 나머지 20%는 주거지 분포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용도 지역이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용도 지역이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제를 받고 어떻게 건폐율이 측정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다들 상식적인 내용이라 알고 계실 건데, 용도 지역이 섞여 있을 때 용도 지역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용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예식장처럼 하나의 토지에 용도 지역이 상업지가 있고 그 다음에 3종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분포도가 더 넓은 게 어떤 건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상업지가 대부분 보니까 80%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 행위 자체는 상업지 기준으로 개발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은 다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 값을 구해서 형성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건폐율 볼게요. 이제 100평의 땅이 있다. 100평의 땅이 있으면 80%가 상업지고 20%가 주거지다. 그러면 상업지 건폐율부터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업지가 60%죠, 건폐율이. 그러면 60%에서 80평을 곱해서 예를 들어서 42평이 나왔다. 그러면은 80%만큼은 42평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가 20%다. 뭐 예를 들어서 3종이 현재 건폐율이 50%거든요. 그러면 20%만큼의 50%를 곱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평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가 42평, 두 번째가 10평이다. 그러면은 63평 건폐율을 적용한다. 그 말이겠죠. 어렵나? 아무튼 이 금강 예식장 땅은 상업지가 거의 80% 접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업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두리로 쭉 걸어보고 있는데, 근데 지대가 좀 있네요. 이 단지가 이제 지대가 좀 있거든요. 온센 초등학교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지대가 높은 단점이 있고, 저 3단지는 상권이 바로 앞에 걸어갈 수 있고 3단지 자체도 평지입니다. 그런데 온센 초등학교를 건너가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비싸냐? 3단지가 좀 더 비쌀라나? 초품화가 더 비쌀라나? 그런데 고바위인데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1단지는 더 고바위에 있어서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에 온샘 초등학교까지 갑자기 들어오게 됨으로써 온샘초 바로 앞에 저런 곳은 빈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저런 빌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탄 거 같은데 이 햇볕에 노출을 많이 받으니까 얼굴이 바로 까매졌습니다. 안 그래도 까만데. 여기가 금강 예식장 자리입니다. 지대가 좀 있다. 올라가서 볼까? 역시 펜스 때문에 안 보이네. 효성 해링턴, 금강 예식장, 그 다음에 저 힘찬병원 뒤에 효성 해링턴 2, 그 다음에 이 건물 도로 건너서 뒤에는 쌍용 아파트, 여기는 동래야. 이렇게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미남역 주변입니다. 저는 이제 물 한잔 마시고 이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3차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꽤 덥네요. 참 이 고바위도 재개발이 되니까 좀 덜 고바위 같아 보인다, 맞죠? 효과가 있습니다. 금강 예식장 이 자리도 이제 상권을 이용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이 아파트가 막 생기면은 바로 앞에 대로변이고 위쪽은 산이거든요. 저기도 이제 주유소가 있어서 막혀 있고 바로 맞은편은 뭐 학원가라든지 병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주민들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단지 바로 맞은편에 럭키 라인, 거기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은 미남역 상권이라든지. 온샘초 들어온 게 좀 크긴 하다, 맞죠? 이런 건물도 진짜 멋지게 지어놨다. 여기가 이제 온샘초 초등학교고 바로 맞은편이 원래 빈 땅 낡은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학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뒤에 빌라 같은 것도 있고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빨간 벽돌 상가주택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 영상을 보면 학교 주변에는 학원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학교가 옮겨온다 하면은 주변에 빈 건물들을 사서 지어가지고 학원 입점시키면 되거든요. 초등학교 입구 쪽, 여기가 입구인데 바로 맞은편 요런데. 이런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더 좋고, 저기 앞에는 상업지고 여기는 일부가 주거지거든요. 주거지가 일부 존치되면서 비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개발을 단독으로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는 이렇게 묶어서 시행사까지 붙어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종이죠. 2종은 사업성이 덜 나오니까 대부분 이렇게 단독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개발이 아예 안 된 데도 있네요. 반대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신호등 건너서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빌라구나. 그래, 더더욱 개발이 힘들겠네. 빌라도 그래도 상업지면은 엮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엮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2종이라서.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단독 개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봤던 저 뒤에 상업지 있죠? 저런 데는 상업지니까 엮어서 시행부지로 개발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건너서 3단지 정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저는 3단지 입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상권이 좀 생길 법한데, 맞죠? 안 생겼죠. 일부 학원 몇 개 들어와 있고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권이라는 것은 기존에 상권이 만약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 거기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상권이 생기기는 어렵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다 주택가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둘러싸여져 있는 상권, 항아리 상권 이런 데가 더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럭키랑 3단지 앞에 상권이 더 커진 겁니다. 간단하죠.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가 꽉 채워져서 임대료가 비싸지면 또 여기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입니다. 근데 또 크게 보면 상권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 덕천동에서 상권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택지 개발되면서 또 상권이 상업지역에 들어온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분산됐어요. 그래서 화명동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덕천동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상권 덕천동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죠. 수많은 배우 인구가 바로 옆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재개발이 되면 기존 상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연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DIL 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개발이 되면 대연역 주변에 프랜차이저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 라인의 상권이 더 커질 거예요. 맞잖아요. 뭐 대연동에 친구들이 놀러 왔다. 그러면 어디서 볼 건가? 생각해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경성대 쪽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택시비 기본요금 혹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대연동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동네 앞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약속을 잡는다. 그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기존의 상권이 있었던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커진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출입문도 이쪽 입구로 하나 만들어줬고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상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이제 폭이 좁은 도로였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광장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여기 도로를 확장하고 우회로 빼면서 이런 건물들도 어떻게 보면은 코너 자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건물이 여기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주변에 개발되고 도로가 확충되고 교통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더 확장되면서 건물이 뜯겨 나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건물이 훨씬 더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전생의 나라를 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임대가 좀 나와 있네, 저쪽은. 그래서 참 요 코너 자리 진짜 좋다, 맞죠? 중고 명품도 들어와 있네. 와, 부동산이 3개나 들어와 있네. 정문 출구는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고 여기는 상가 라인.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기존에 럭키 후문에 럭키 정문인가? 여기 상권이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가 더 커졌다. 저도 이제 10년 전에 여기 주변에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도 상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더 커졌다는 거죠. 이런 신축 건물도 들어와 있고요. 원래 이쪽으로 낮은 층 상가들이 세팅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전부 이렇게 신축 상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의 상가는 아무래도 평수가 작아요. 뭐 10평, 8평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뭐 조그마한 문구점, 그 다음에 판매 업종, 에스테틱, 교습소 이런 거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데는 학원이라든지 큰 평수의 임차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헤어숍이라든지 뭐 샤브샤브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병의원 이런 거. 여기도 병원 들어와 있네. 병원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죠, 저 9번 상가가. 그래서 호맥 프랜차이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삼산 고집, 고길리, 반야월.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10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안 망하네. 신기하다. 저 몇 번 왔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장전동 쪽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그때 20대 중반인가 15년 전인데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간판 보세요. 빛바래가지고 추억 돋네. 와, 석정갈비 저기가 이제 웨이팅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건물이 되게 자리가 좋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골목에 상권이 조금씩 뻗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메인이 확실히 살아있네요. 프랜차이저들은 다 이런 메인에 들어오죠. 생활 맥주라든지 백어커피라든지 숯불 닭갈비집, 제가 저번 주에도 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진짜 없습니다. 이런 데도 점점 뻗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꼼장어집도 있고, 예전에 시장 근처라서 횟집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돼지고기 전문점, 이것도 이제 주택 개조를 한 것 같아요. 세연상가라고 하는데 A, B, C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규모 필라테스라든지, 야, 전자담배가 2층에도 있네. 소고기집도 있고요. 냉삼, 이태리 양조장, 주차장 너무 좋죠.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몇 대 안 되는 곳이라도 주차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게 주차장이에요. 시골 볶는 커피 자리 진짜 좋다. 와, 사람들이 꽉 차 있네. 여기가 이제 세연상가 A동이가 샤브샤브 있죠. 가족 외식 프랜차이즈. 샤브샤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죠. 돈을 이제 곧 풀 거라고 합니다. 인당 25만 원. 그러면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그때 이제 제가 토지 위주로 거래를 도와드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이 풀렸죠. 돈이 풀렸는데 갑자기 요식업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사장님께서 가족 외식 샤브샤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프랜차이저예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돈이 풀리니까 가족 외식 단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예요. 돈 풀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든요.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돈으로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면서 누군가는 그 소비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번 사람들은 뭐 하냐? 부동산 삽니다. 저한테 바로 오셔가지고 땅을 샀거든요. 그래서 돈이 풀리면은 마지막에는 부동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소비 관련된 여행, 주식 이런 것도 많이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미래의 안목을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샤브샤브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무튼 여기가 럭키 아파트. 예전에 금성사 공장이었습니다. 40년 넘었죠. 역시
역시 건물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9억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비싼 이유,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입지 때문이죠. 입지. 그래서 건물 가격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월세 수익을 많이 봐요. 건물이 이쁘게 지어져서 월세가 잘 나오는 거. 그거는 한때입니다. 한때. 절대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상권은 이동하기 때문에 대체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체되지 않는 곳을 항상 좋아하는데, 이런 상권은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고 재건축,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기 롯데 백화점이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요 사이길로 가면 롯데 백화점도 있습니다. 나름 일자리죠. 일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SK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삼익 아파트, 거기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이엔드. 삼익비치랑 예전에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보다 왜 삼익비치를 더 선호하냐? 입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광안리는 좋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는 팝아시였죠. 그런데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주변이 발전되면서 상권이 들어오고 부자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상권이 좋아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럭키 아파트가 지금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하이엔드 들어오면 또 어째 될지 모르죠.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근데 바닷가 쪽 아파트는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 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권도 바닷가 상권이 좋죠. 당연히 점포 사이길, 덕천동 상권 다 대체될 수가 있어요. 서면도 원래는 서면 상권밖에 없었는데 점포동으로 대체됐잖아요. 카페거리로 대체됐다가 그 다음에 사이길로 넘어가서 대체됐다가 지금 또 다른 데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체 안 되는 곳이 바닷가, 광안리, 해운대 역세권, 구남로 있죠. 거기가 광고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고판이 들어오면은 그 순간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처럼 부산에도 그런 상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료 나오는 게 엄청나요. 초당 임대료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하나 광고할 때 서울 기준으로 해서 15초인가? 15초 60분 나가나? 하여튼 월 1,500인데 한 광고판에 1억 2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1억 2천 더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남로 앞에 그랜드 호텔이 있죠. 거기도 지금 광고판을 넣고, 그러니까 객실 일부를 포기했는가 모르겠는데 광고판을 넣는 이유가 그만큼 초당 임대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뷰가 나와도 아마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여기가 더 좋다 하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광고판이 진짜 엄청난 호재입니다. 사람들 잘 모르지, 지금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서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광고판 광고한다고 의뢰도 많이 해봤거든요. 서울에 보면 그 테헤란로 말고 저 어디고 도산대로 라인으로 해서 맥도날드 옆에 광고판 의뢰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네요. 좀 돼서 15초 60분 나간다 했나? 30초 60분인가? 1800인데 1500에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 단위로 해서 광고가 몇 개 돌아가는가 계산해보니까 1억 2천이 나왔었거든요. 그 제가 자료를 적어놨는데 다음에 제가 만날 일이 있으면 그거를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영상은 그걸로 찍어야 되겠다. 아무튼 대체되지 않는 상권은 정해져 있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광안리, 해운대도 있지만은 유일하게 부산에서 지대가 좀 높긴 하고 입지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댓글로 뭐라 할까봐 그 지리가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달맞이 있죠. 달맞이가 진짜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 가치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고가 빌라, 하이엔드 빌라가 그쪽에 들어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십억, 50억 이렇게 분양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달맞이도 기소 가치가 높지 않을까. 바다 뷰 라인으로 해서요. 예전에 부촌 명성을 다시 한번 찾는 거죠. 지대가 높으면서 해운대 구에 포함되면서 거기 광안대교 전부 다 보입니다. LCT, 광안대교, 마린시 전부 다 보여요. 그 뷰는 대체가 어렵습니다. 단점이 이제 고도 제한, 높이 못 짓는다 이런 건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희소하니까 해외 가보면 딱 그림의 한 폭처럼 대체될 만한 게 아예 없습니다. 달맞이 바다 그쪽도 좀 괜찮아 보여요. 제가 이제 위치한 곳이 말하다 보니까 롯데백화점까지 왔습니다. 롯데 옆에 롯데마트가 있고 SK뷰 아파트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삼익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익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죠. SK뷰도 괜찮죠. 평지의 역세권에 롯데 끼고 있고, 주변에 이제 럭키 아파트도 비싸게 분양되고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저런 백화점이 있는 것도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또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예전에 이제 백화점 들어오면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죠. 내가 주변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가서 쇼핑을 하고 돈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런 데가 좋아지죠. 그러면은 요 주변 상권으로도 좋아집니다. 왜냐면 일단 일자리 인구 늘어나고, 그걸 떠나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백화점도 후문 상권이 활성화된 이유가
여기가 서면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롯데백화점 온 김에 주변의 상권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서울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영등포도 보면 예전에 백화점 생기고 타임스퀘어 막 생기고 신세계 들어올 때 영등포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대요. 근데 결국 오픈하게 됐는데 오픈하고 보니까 시장에 더 많은 인구들이 놀러 오고 소비가 더 일어나고 포장마차에 한잔 하러 오고 그러면서 상권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유동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50대, 40대, 60대만 왔었는데 20대, 30대들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백화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건 호재예요, 호재. 근데 저기 동네 롯데는 좀 인기가 없어서 이런 데도 뒷블럭인데 뷰티샵이 들어와 있죠. 완벽한 항아리 상권입니다, 진짜. 와. 오케이 도매했지. 여기 며칠 전에 먹었어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연상가 다시 나오고요. 와, 이 세연상가는 진짜 최고네. 바, 노래 연습장도 있고 자이언 드림도 있고요. 주택 개조가 조금씩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 이런 것도 리모델링해서 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네요. 주택 개조. 주택이었죠. 주택인데 용도 변경해서 조개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루프탑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입구 벽을 딱 허물어서 공간을 좀 오픈시키고 안에 용도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고깃집이나 음식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거래된 게 없어요. 물건도 안 나오고 2021년에 거래된 게 평당 3,500인가 이쪽 라인에 하나 있거든요. 100년국밥 아마 이 건물일 거예요. 이게 거의 30억대 가까이 합니다. 사실 30억대면 서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항아리 상권은 저는 해도 괜찮다 봅니다. 충분히 30억도 받아주는 그런 곳이에요. 이 건물이 27억, 28억 이렇게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밋밋하고 허름했었는데 이런 세연상가가 들어오니까 좀 더 밝아졌네요.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 앞에 이런 데도 주차가 돼요. 몇 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안쪽도 많이 뻗어졌네. 미진축산도 저기 들어와 있고요. 뻗어질만 하네요. 여기 임대료가 한 평당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망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오픈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좀 나가볼게요. 육회집 그런 게 없네. 육회, 연어, 이자카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거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먹을 수 있는 왕갈비라든지 냉삼이라든지 소고기, 편백집, 순댓국 이런 것들 객단가가 조금 높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수제 왕갈비가 진짜 많네. 고깃집이 제일 많네요. 저런 데도 있고 쭈꾸미집도 있고요. 특이한 게 역전 할맥이 없네. 생활맥주 있고 소맥도 있는데 역전 할맥 같은 거 있으면 잘 될 건데 2차도 가야 되고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골목골목 꽤 확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한우 이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식육식당, 사우나 이것도 와 여기도 리모델링 하고 있다 맞죠? 살 퍼져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BHC도 들어와 있고요. 프랜차이즈 명성고깃집 요새 이런 거 유행이죠. 도미다리 횟집 여기도 웨이팅이 많더라고요. 뭔가 좀 활발하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고 상권이 쫙 뻗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상권이 가득 채워지고 공실이 없고 임대료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적정한 시기에 엑시트를 하셔서 그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아마 짜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저 대로변은 그냥 안 팔고 쭉 가져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온천초고 주변에 공실이 하나도 없네요. 이건 뭐지? 팥빙수집 카페네요. 카페. 조박낙지 있구나. 이야, 삼산회관도 있고요. 저기 온천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둘러봤는데 운동되고 좋습니다. 저는 항상 점심 먹고 이렇게 걷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뀐 모습들도 보면 신기하고 이 한식주점 이런 거 너무 좋네. 주양간 주차도 되면서 아마 이런 거는 객단가가 높을 겁니다. 저희가 미남역 주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수혜지역, 항아리 상권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그런 상권을 저희가 마지막에 둘러봤습니다. 상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또 이런 데가 굉장히 비싸지고 고공행진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한 번 소외되는 상권이 부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상권을 저희가 투어하면서 6명만 딱 모집해서 프리미엄 임장해가지고 남천동, 광안리, 해운대, 서면, 동래구라든지 부산의 전 지역 주요 상권의 입지를 다 둘러보고 상권을 보고 물건도 볼 거예요. 실제 나와 있는 물건을 보고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해 드릴 겁니다. 일요일날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나서 점심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공부도 하고 땅도 보고 건물도 보고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신청 링크 하나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면 돼요. 관심 없는데 굳이 클릭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6명만 딱 모집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신청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제 하지? 프리미엄 임장 22일 날 하네요. 6월 22일 일요일 날 하네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장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강장군이었습니다.